와, 이게 굉장히 사실적인 크기입니다. 이 롯데월드 엄청 작아 보이죠? 그리고 자동차 안 보여. 자동차 어디 갔어? 자, 오늘의 주제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이 석촌호수에 뜨면이라는 주제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그 상선이라는 게 되게 크잖아요. 제가 지금 승선하고 있는 배도 한 300m 정도 되는 LNG선인데 이것도 크다고 하는데 뭐 이거보다 훨씬 큰 상선들이 많습니다. 크루즈선도 있고 그리고 뭐 컨테이너선도 있고 뭐 벌크선도 있고 크기를 따지면 뭐 큰 상선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을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이걸 질문 많이 해주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온다. 사실 배를 안 타시는 분들은 이 상선이라는 걸 가까이에서 볼 일이 거의 없으시죠. 멀리서 보면 이 크기가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미나이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일반인 분들이 익숙한 장소에다가 한번 띄워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어떤 배를 가져왔냐면 이 배입니다. 그 우리나라 국적선사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한 선사인 HMM, 구현대상선이죠. 이 HMM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 중에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이 있습니다. 이름이 HMM 알헤시라스예요. 이게 알제시라스, 뭐 영어로 읽으면 알제시라스인데 이게 이제 그 스페인에 있는 항구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식으로 발음을 해서 알헤시라스라고 합니다. 길이가 399.9m예요. 거의 400m라고 볼 수 있죠. 전 예전에 싱가포르 지나갈 때 이거랑 동급인 배를 지나간 적이 있어요. HMM 같은 소속인데 아마 같은 클래스일 거예요. 400m인데 와, 진짜 그 당시에 제가 타고 있던 배도 작은 배가 아니었거든요. 295m짜리 LNG선이었는데 이 배가 저희 배랑 이렇게 옆으로 싹 지나가는데 되게 가까이 지나갔어요. 이 컨테이너 올린 이것 때문에도 그런지 엄청 크더라고요. 보면서 우리 배 선원들이 저거 조선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튼 그 길이가 한 400m 정도 되고 그리고 배 옆으로 선폭이 61m 그리고 높이가 70m랍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용골서부터 저 브릿지 탑까지 10m고 홀수가 16.5m. 배가 수면 밑으로 잠긴 것만 16.5m인 거예요. 보통 탱커들이 이 정도 깊이가 나오고 VLCC가 뭐 20m, 21m까지 가긴 하지만 컨테이너선이 16.5m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엄청 깊은 겁니다. 16.5m면 총톤수 20만 톤이 넘어요. 컨테이너 적재량 23,964 TEU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컨테이너 하나를 세는 단위가 TEU라고 하는 단위를 세는데 컨테이너를 지금 이만큼 한 번에 실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 도로에서 컨테이너 하나나 두 개씩 이제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 있죠? 그 컨테이너를 한 번에 24,000개를 실을 수 있는 저겁니다. 와, 24,000개면 감도 안 온다. 저도 배를 13년간 탄 저도 감이 안 와요.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 대부분의 자료는 이제 AI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일단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엄청난 크기의 선박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 한번 감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자, 배가 이게 얼마나 큰 거냐, 이게 진짜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온다 도대체. 그래서 제가 좀 만들어 본 게 4가지 시나리오를 좀 짜봤어요. 이번에 서울은 석촌호수 유명하죠. 뭐 한강에도 띄울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그 외부 관광지로도 그렇고 다른 지역분들이 많이 가보셨던 곳이 이제 롯데타워에 있고 석촌호수 그쪽인 것 같아서 석촌호수를 하나 잡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부산의 광안대교 앞에다가 한번 더 볼 겁니다. 보통 그 광안대교 안쪽으로는 수심이 낮아서 이제 부산 분들도 뭐 바다 옆에 살고 계시긴 하지만 상선을 가까이에서 볼 기회가 거의 없으시거든요. 저 멀리 뭐 바다 멀리서 저 배 한 척 또 있네 뭐 이렇게 보실 정도지 광안대교 안쪽으로 이 컨테이너선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얼마나 큰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대구 굉장히 유명한 호수가 하나 있죠. 수성못이라고. 여기 저도 많이 가봤는데 정말 이쁜 곳이에요. 벚꽃도 엄청 길이 잘 돼 있는 곳이고 약간 대구의 석촌호수 같은 느낌입니다. 석촌호수보다 클걸요? 비슷한가? 석촌호수는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 대구 수성못은 이제 하나로 크게 돼 있거든요. 여기 주변에는 뭐 카페도 되게 많고 맛집 되게 많고 하여튼 이 수성못에다가도 한번 더 보고, 네 번째는 인천의 이제 송도에 센트럴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공원인데 거기도 이제 뭐 호수같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배가 들어갈 만큼 원래 크진 않지만 제가 낀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4개 정도를 제가 선택을 해봤는데 한번 보시죠. 얼마나 큰지. 자, 첫 번째로 서울 석촌호수입니다. 이 석촌호수가 잘 아시다시피 롯데타워 옆에 이게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석촌호수 동호, 그리고 왼쪽이 롯데월드 같이 있는 서호,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동호의 이 직선 길이가 444m 정도 됩니다. 이 배가 들어가면 딱 낑기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끝까지 딱 낑기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제미나이 쓸 때 되게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이게 뭐 이제 제가 프롬프트를 잘 입력해야 되기도 하는데 여러 번 수정 과정을 거쳐서 가장 사실적인 걸로 이 정도급 나오겠다 싶은 걸로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한번 보시죠. 와, 이게 굉장히 사실적인 크기입니다. 지금 뭐 가운데 도로를 제미나이가 없애버렸는데 컨테이너선 400m가 이 정도 딱 들어가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동호 그 정도 거리가 딱 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롯데타워가 이제 555m인데 101이가 400m예요. 롯데타워보다는 조금 짧긴 하지만 이 석촌호수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느낌이구나. 이 롯데월드 엄청 작아 보이죠? 그리고 자동차 안 보여. 자동차 어디 갔어? 자동차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죠. 얘가 터그보트도 같이 몇 개 갖다 놨네.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의 배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진짜 압도적이죠, 크기가. 옆에 아파트랑도 좀 비교를 해보면 절대 꿀리지가 않아요. 여기에 아파트 몇 개 들어갈라나 쫙 이렇게 세우면 한 20개는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높이도 70m라 그러니까 이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가, 이것도 지금 바다에 16.5m가 잠겨있는 상태에서 이제 위에 이 정도 올라온 거니까 굉장하죠, 크기가. 그 다음 이미지입니다. 요것도 옆에서 동호에 껴넣은 사진인데, 와, 내가 봐도 크긴 크다. 이건 진짜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이 진짜 우리나라 조성 기술이 대단하긴 합니다. 대단하긴 해요. 이 옆에 이제 사람들, 여기 크기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죠, 조그맣게. 그리고 요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선박을 조선하는 선교라고 하는 조종실이에요, 조타실. 맨 위에 조종실이 있고 요 밑에 이제 선원 거주구가 있습니다. 선원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뭐 커뮤니티 시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자기 방도 있고 뭐 헬스장도 있고 뭐 사우나 있는 데도 있고 골프장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이 연돌이 하나 있죠. 이 연돌 밑에가 이제 선박의 엔진 관련된 어떤 기관실이 이렇게 밑에 위치하게 되어 있고, 거의 프로펠러가 연결이 돼서 이 추진을 하는 시스템이 다 이쪽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들은 기관실에서 일하시는 선원분들, 특히 기관사분들이 여기서부터 쭉 뒤에까지 가셔야 되는 그런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사람의 시점으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본 건데, 이거 좀 멀리 있죠? 멀리 있는데도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이 정도 크기가 이제 뭐 승하선하러 갈 때 보는 광경이랄지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멋있죠? 굉장합니다. 야, 산책하다가 이런 거 보면 진짜 깜짝 놀라겠다. 역시 AI가 너무 좋아. 다 만들어줘. 그리고 그래서 알고 가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배를 보시면 HMM이라고 적힌 파란 부분이 있고 그 밑에 빨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느 배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선 외에 두 가지의 색을 이렇게 페인팅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위쪽은 바다에 잠기지 않는 부분이고 밑에 빨간 부분은 바다에 잠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배는 이 빨간 선 밑으로는 가라앉으면 안 됩니다. 그 정도의 하모를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안전하게 뜰 수 있는 보건성을 갖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항해사들이 계산을 하죠. 배에 화물이 얼마나 실렸고 배에 쓰는 기름들 뭐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요 빨간색 선 위로는 절대 안 실리게 하는 것들이 항해사와 선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바다 같은 데서는 이제 배 보시면 딱 봤는데 선 외판에 색깔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럼 저 배는 짐이 다 실렸구나, 끝까지 실렸구나 아시면 되고, 조금 색이 다른 게 느껴져요. 그러면 저 배는 짐이 좀 덜 실렸거나 짐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산 광안대교입니다. 광안대교는 석촌호수처럼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광안대교가 너무 길어요. 이제 저 끝은 제가 잘랐는데 이 직선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km입니다. 그래서 뭘 비교하면 좋을까 했는데 여기에 이제 구조물이 이렇게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안쪽 구조물 두 개가 이 사이의 거리가 510m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선박을 두면 비교가 좀 되겠다 해가지고 그쪽에 한번 더 봤고, 여기 굉장히 유명하죠. 광안대교 부유 보이는 요 광안리 해수욕장 쫙 이렇게 있고, 저도 이제 부산 산지 한 3년 정도 돼가는데 여길 되게 많이 가긴 하거든요. 여기가 요트장이 있어요. 그래서 요트장에서 나와서 이렇게 요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상선은 요 근처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트만 많이 봤었지 상선을 본 적은 없는데, 일단 상선을 한번 두는 사진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저 빌딩들이 너무 작아 보이는, 갈매기도 있네. 자, 여기 멀리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거의 닿을 뻔했네 여기 뒤에. 요 안쪽으로 한번 빼봤는데 요 정도 크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크기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아까 여기서부터 요 뒤에 요 구조물까지가 510m였으니까 요 400m 길이의 배가 한 요 정도로 보이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크기로 나오고, 이런 배가 있으면 요 사람들 기겁하겠다. 왜 부산이라고 또 재미나이가 부산 갈매기까지 여기 싹 넣어주고 아주 일을 잘해요. 이제 광안대교가 그
위쪽 램프는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곳이고 요 밑에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그래서 밑에 쪽은 해운대 쪽으로 가는 쪽이고 위쪽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남천동 그쪽으로 빠지는, 그래서 요 정도로 보이게 됩니다. 아, 부산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너무 멋있네요. 자, 그 다음 자 대구 갑니다. 대구. 자, 대구 수성못. 여기 안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유명하고 너무 이쁩니다. 여기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여기가 이제 둘레에 걸을 수 있게 코스가 쫙 돼 있거든요. 벚꽃길이랑 같이. 네, 그 수성못에 한번 배를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못은 참고로 요 끝에서부터 끝까지 거리가 670m예요. 석촌호수 두 개 합한 것보단 조금 작긴 한데 요 단일 호수로는 꽤 크죠. 그래서 여기에 한번 배를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 거대한 배가 수송못에 들어와도 거의 꽉 차는, 오리배 여기 지나가고, 오리배 너무 작아 보인다. 사람들 여기 사진 찍고 있죠. 자, 여러분들 그 배 보시면 아까 사진이랑 좀 다르게 이 앞에 좀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이걸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뭐 배 타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상황이긴 한데 이 앞에 이렇게 꼬다리처럼 나온 게 이제 파도를 헤치기 쉽게 했다고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거기까지만 많이 알고 계세요. 선원분들도 정확히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원리를. 그래서 이게 파도를 헤치고 나가기 쉽게 할 거면 그냥 그 수영 선수들이 이렇게 쫙 가는 것처럼 세모로 그냥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냥 세모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동그랗게 삐쭉 나오게 해놨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구상 선수라고 하는 건데, 벌버스 바우라고 하는 건데 과학적인 이유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이거 뭐냐면 먼저 얘가 뚫고 나가면서 파도를 갈라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역할을 하기엔 너무 작아요. 이게 역할이 뭐냐면 이 본체가, 이 거대한 본체 밑에 16.5m가 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본체가 만드는 파도가 있습니다. 이 본체가 가르면서 이 큰 밑에 면적을 밀어내면서 나갈 때 파도를 만들어서 그 파도가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그냥 이렇게 뭐 내가 목욕탕에서 주먹으로만 쫙 물을 쫙 해도 이렇게 주먹 앞에 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죠. 왜냐면 이제 물을 밀어내니까 그 물이 위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파도를 상쇄시켜주는 파도를 미리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 때문에 여기서 요것 때문에 이 본체가 파도를 만들기 전에 요 조그만 놈이 파도를 먼저 만들어요. 근데 파도라는 건 파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 그 다음은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런 파도를 만들어요. 앞에서 미리 만드는데 얘가 만든 파도가 이렇게 올라와서 내려갈 때쯤에 요 내려갈 때쯤에 이 본체가 파도를 또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두 파도가 만나서 상쇄가 됩니다. 노이즈 캔슬링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오는 파도를 내려가는 파도를 만듦으로써 이 파도가 없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본체가 만드는 파도를 상쇄시킬 파도를 얘가 미리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뭐 인터넷에 그런 게 있을 텐데 학교 때 배운 게 기억이 나는데, 아, 여기 있다. 자, 요거 보시면 지금 여기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1번이라고 적힌 벌버스 바우 위쪽으로 이제 초록색 파도가 먼저 생겼죠. 그 먼저 생긴 파도가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 이제 파란색, 2번 위에 있는 파란색 파도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도가 두 개가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가 만드는 파도로 받는 저항을 많이 줄여주는 거죠. 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래 원리예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 너무 들어가나? 이게 제 직업병이라고, 제 직업이어가지고 이 구상 선수가 역할을 하려면 일정 스피드가 원래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배가 만들어질 때 이 배는 보통 몇 킬로로 달립니다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20노트, 25노트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의 한 8, 90% 정도? 네, 그러니까 이 배가 만약에 20노트로 보통 달리는 배다 그러면 한 17에서 18노트 정도 이상 나와줘야 이 구상 선수가 파도를 만들어서 조파저항을 좀 줄이는 이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다른 말로는 뭐냐면 속도가 많이 줄어들거나 좀 저속으로 달리면 이게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배들이 옛날에는 뭐 20노트, 25노트 막 달렸단 말이에요. 최고속도로 무조건 뭐 빨리 가서 뭐 빨리 배달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환경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빨리 달리면 연료 소모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배출되는 가스가 많아지잖아요.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속도 비례해서 사용하는 연료가 세제곱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튼 환경 규제 때문에 빨리 못 달리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선사들도 오퍼레이팅 하면서 이제 뭐 20노트 달리던 배들도 뭐 13노트, 12노트 뭐 이렇게 달려요. 그럼 이 구상 선수가 필요가 없는 거야. 효과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어떤 배들은 드라이도크 들어가서 이 구상 선수를 잘라내고 어차피 이 배 빨리 안 달릴 거니까 저속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상 선수를 다시 만들어서 붙여요. 뭐 그런
추세도 요즘 보이고 있습니다. 아, 나 이거 컨텐츠 이거 되게 간단하게 재밌게 가려고 했는데 자꾸 직업병이 도져가지고. 자, 마지막입니다.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여기 이제 송도 신도시 안쪽에 있는 굉장히 큰 공원인데 그 안쪽에 연못처럼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요 다리서부터 끝까지가 485m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 400m를 한번 넣어볼게요. 와. 요 다리가 지금 제미나이가 잘못 만들었어요. 원래 이렇게 안 돼 있는데 그 폭에 맞게 그냥 대충 넣은 거긴 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요 다리가 지금 배를 뚫고 지금 넘어갔죠. 이거 뭐 박물관으로 만든 것처럼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주세요. 이거 AI로 만든 거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센트럴파크에 들어가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야, 이거 조선 어떻게 하지? 너무 커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재밌는 정보를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요 선교라고 하는 브릿지가 앞쪽에 있어요. 요거는 대부분의 배들이 이제 브릿지가 뒤쪽에 있습니다. 근데 요걸 앞으로 뺀 이유가 뭐냐면 요걸 뒤로 빼면 요 선교에서 이제 항해사들과 선장이 조선을 하는데 그 국제 규정에 이 선박이 선교 높이에서 가져야 될 시야 각도가 있습니다. 뭐 앞에 장애물이 너무 높아서 시야 각도가 제대로 안 나오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각도와 그 거리가 있는데 이 선교를 뒤에 놓으니까 앞에 컨테이너를 점점 낮춰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 각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브릿지에서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목 빼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앞으로 뺐습니다. 선교를 뒤에 놓을 수도 있죠. 근데 뒤에 놓으면 앞에 컨테이너를 못 싣게 되니까 그만큼 경제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선교가 앞에 있다는 뜻은 긴 배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이게 재미나이가 만든 건데 1인칭 시점으로 만들었어요. 배 바로 밑에서. 크긴 큽니다. 데이미 버릴 엘레서스스. 무시하시고 굉장히 크죠. 현실적으로 녹도 조금 만들어놨네요. 와, 엄청나게 거대한. 근데 앵커가 위에 박혀있는데 앵커가 하나 더 내려왔네. 이것도 좀 잘못됐네요. 자, 이 배의 크기가 2021년 수에즈 막았던 에버 기분호 사건을 잘 아실 텐데 그 배와 같은 크기입니다. 에버 기분호도 400m였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컨테이너 선 중에서는 가장 큰 체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서도 그 컨테이너를 몇 개 더 싣니 몇 개 덜 싣니 막 그러면서 내가 최대 컨테이너 선이니 뭐 아니니 막 그런 문제가 항상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가장 큰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번외편인데 광화문 앞에다가 한번 올려봤거든요. 세종대왕님은 어디 가시고 이순신 장군님이 두 분이나 계시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적선사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선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또 이 컨테이너 선이 이제 지금은 하나오션이죠. 구 대우조선에서 거제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고 우리 국적선사가 또 우리나라 선원분들이 운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컨텐츠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